정광훈 목사가 교회 헌금 102억 원을 자유통일당 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에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는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오늘 4가지 중 3번째가 가장 황당합니다. 전광훈, 교회 돈 102억 불법 기부 의혹으로 강제 수사. 한성숙 총리 후보, 청문회 공방 속 거듭 사과. 420억 벌어도 법인세 없다. 법원 판결 내막. 호남 반도체 놓고 전국이 역차별 갈등. 안녕하십니까, 대한이슈입니다. 전광훈 수사부터 총리 청문회까지 오늘 꼭 봐야 할 뉴스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매일 핵심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만든 정당에 교회 자금 102억 원이 흘러들어갔다는 의혹. 경찰이 마침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방부패 수사대가 25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오전 8시부터 교회에 진입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색 작업은 4시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전광훈 목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에 2020년부터 2025년 사이 1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이 핵심 의혹입니다. 이날 압수수색은 교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유통일당 중앙당에 대해서도 수사가 병행됐습니다. 강제 수사의 발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입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전광훈 목사 등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자유통일당이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교회 자금을 불법으로 제공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강제 수사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교회 측은 이번 수사를 무리한 강제 수사이자 공작형 표적 수사라고 규정했습니다. 자유통일당에 대한 자금 거래는 대여였다는 것이 교회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수사당국의 판단은 다릅니다. 경찰과 선관위는 이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불법 기부로 보고 있습니다. 대여냐 기부냐를 둘러싼 법적 해석이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입니다. 계속해서 총리 후보자 청문회 공방 치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동네 주식으로 420억 원의 양도차익을 올렸어도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해외 법인의 국내 사업장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된 이번 소송에서 납세자 측이 승소했습니다. 한정 상황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BRV 로터스1과 파워 엠파이어 그룹입니다. 두 회사는 LG그룹 사위인 윤관이 이끄는 블루런 벤처스 펀드 산하에 있는 해외 특수 목적법인입니다. 윤관은 서울에 BRV 코리아 사무실을 두고 국내 기업 투자를 이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외국 법인이 국내 주식 거래로 올린 양도 차익은 420억 원에 달했습니다. 과세당국인 국세청은 2020년 통합세무조사를 통해 이들 법인에 약 90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BRB 코리아 사무실이 두 외국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윤관이 두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는 점도 과세 근거가 됐습니다. 두 법인은 강남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납세 의무를 지려면 고정된 물리적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또 그 사업장에서 외국 법인 소속 직원들이 본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25일 두 법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두 외국 법인이 BRV 코리아와는 별개의 법인이며 국내 고정사업장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관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그것만으로는 별개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BRV 코리아 사무실이 두 외국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면 외국 법인이 해당 장소에 대한 처분권 또는 사용 권한을 보유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 장소에서 외국 법인 소속 직원들이 본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두 외국 법인이 BRV 코리아 사무실에 대한 처분권이나 사용 권한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관이 두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 점은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두 외국 법인과 BRV 코리아를 하나로 묶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해외 투자법인의 국내 과세 범위를 둘러싼 법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내에서 실질적인 투자 활동을 하면서도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피할 수 있다는 구조가 인정된 셈입니다.
실질적인 지배력과 법적 법인격 사이의 경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공정한 과세가 가능해질까요? 계속해서 국내 주식으로 420억 벌었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주식으로 420억 원의 양도차익을 올렸어도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해외 법인의 국내 사업장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된 이번 소송에서 납세자 측이 승소했습니다. 한정 상황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BRV 로터스1과 파워 엠파이어 그룹입니다. 두 회사는 LG그룹 사위인 윤관이 이끄는 블루런 벤처스 펀드 산하에 있는 해외 특수 목적법인입니다. 윤관은 서울에 BRV 코리아 사무실을 두고 국내 기업 투자를 이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외국 법인이 국내 주식 거래로 올린 양도 차익은 420억 원에 달했습니다. 과세당국인 국세청은 2020년 통합세무조사를 통해 이들 법인에 약 90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BRB 코리아 사무실이 두 외국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윤관이 두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는 점도 과세 근거가 됐습니다. 두 법인은 강남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납세 의무를 지려면 고정된 물리적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또 그 사업장에서 외국 법인 소속 직원들이 본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25일 두 법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두 외국 법인이 BRV 코리아와는 별개의 법인이며 국내 고정사업장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관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그것만으로는 별개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BRV 코리아 사무실이 두 외국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면 외국 법인이 해당 장소에 대한 처분권 또는 사용 권한을 보유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 장소에서 외국 법인 소속 직원들이 본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두 외국 법인이 BRV 코리아 사무실에 대한 처분권이나 사용 권한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관이 두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 점은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두 외국 법인과 BRV 코리아를 하나로 묶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해외 투자법인의 국내 과세 범위를 둘러싼 법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내에서 실질적인 투자 활동을 하면서도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피할 수 있다는 구조가 인정된 셈입니다. 실질적인 지배력과 법적 법인격 사이의 경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공정한 과세가 가능해질까요? 계속해서 영남 역차별, 광주 몰빵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이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영남은 역차별이라 반발하고 여당 안에서도 갈등이 번지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야당은 반도체 기업들이 광주와 전남에 급작스럽게 공장을 짓겠다고 나선 배경에 정권 차원의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 결정이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적 판단에 의해 좌우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집권할 때마다 역차별 얘기 나올까봐 제대로 못해줬다. 나라도 그 부담을 지겠다고 직접 발언해 이른바 보은 투자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대여 공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400조 원이 넘는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이 마무리 단계라고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호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부상하는 가운데 기업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반도체 특화 단지를 보유한 경북 구미는 역차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국가 미래 산업 지도가 급속히 바뀌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늘 다룬 소식 중 호남 반도체 특화 단지, 영남은 역차별이라 보십니까? 아니면 균형 발전의 첫걸음이라 보십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 이슈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소식만 골라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오늘 추천 영상과 구독 버튼이 곧 표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대한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